안녕하세요. 여수모아치과병원 장정록입니다. 오늘은 환자와 술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채소 침수 임플란트 레시피 조기식리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목적은 심미와 기능적인 결과를 얻고 오랜 기간 동안 안정성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차적인 목적으로 언급되었던 침습을 줄이고 이제 치료 기간을 줄이는 것이 요즘에는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채소 침습 임플란트 수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터리얼과 테크닉, 컨셉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서 케이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절개를 많이 하고 이제 열어서 봉합을 하는 그런 식의 수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최소침습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통증이 있어서 치과를 내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잇몸을 많이 열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환자에게 좀 와닿지 않는 그런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직코어를 이용한 채소 침수 임플란트 치료가 환자와 술자 모두에게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 임플란트와 매직코어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픽세이션 방식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잇몸을 열고 했기 때문에 뼈가 많이 녹았다면 매직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직코어의 형태에 맞는 식립굴이 형성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기 때문에 채소 침습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골폭에서도 기존에는 잇몸을 많이 열어서 뼈 이식을 많이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골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매직코어 같은 경우에는 매직코어의 직경, 만약에 4짜리 임플란트 신다면 4.5 정도의 직경만 있더라도 임플란트를 뼈 이식 없이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세소 침습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것처럼 보이는 임플란트가 잘 유지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게 될 건데요. 이런 핀스레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임플란트는 이제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 커넥션 부분에서 응력을 받으면 이제 크레스살의 응력이 집중이 되지만 핀스레드를 가진 매직코어 같은 경우에는 바디는 가늘지만 스레드가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응력 분산이 잘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골폭이 좁고 경사진 경우에서 뼈 이식을 하고 묻어놨다가 여러 가지 치료를 했어야 되지만 이렇게 다양한 길이의 커프를 가진 매직 커프의 장점을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좁고 경사진 부분에서도 저희가 수술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조직 친화적인 매직코어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임플란트 식립 후에 보철 과정에서 연조직을 계속 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유가 되는 과정 속에서 커넥티브 티슈의 점착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롱 정셔널 에피셀륨으로 대체가 되면서 실링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보철을 하고 났을 때 포켓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되지만 매직코어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 후에 연조직을 건드리 점착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포켓이 깊어지기보다는 잇몸이 자라 올라오는 옹그러스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보철 연결 후에 저희가 넌액시얼 로딩을 받게 됐을 때 임플란트의 보철이 흔들리면서 커넥션 부분의 마이크로 무브먼트로 인한 마이크로 염증대가 생기게 되면 뼈가 눕게 되지만 안쪽과 바깥쪽에서 더블 커넥션으로 잡아주는 포스트를 이용을 한다면 견고한 보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로딩이 가해지더라도 염증대가 생기지 않고 보철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매직코어의 장점을 잘 이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환자의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환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플란트를
언제 신고 언제 로딩을 할 것인가, 그 적절한 시간이 언제인가,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한다면 저희가 이제 다른 치과, 다른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보다 차별화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질하고 나서 임플란트 식립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기에 대해서 이제 ITI 컨센서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타입 1에서는 이제 즉시 식립, 타입 2와 3에서는 얼리 임플란테이션, 타입 4에서는 이제 지연 식립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다양한 디펙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건데요. 엘리안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치료를 접근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조직과 경조직이 모두 있는 타입 1에서는 이미디어트 임플란테이션을 할 수 있겠지만, 경조직이 없거나 연조직과 경조직이 모두 없는 타입 2와 3에서는 지연 식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얼리 임플란테이션을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장점이 있을 것인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 부저 선생님의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기존에 언급되었던 하드 앤 소프트 티슈 얼터레이션 포스트 익스트랙션, 저희가 발치를 하고 났을 때 연조직과 경조직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 저희가 8장에 나오는 심미적인 존 전치부에서 임플란트를 조기 식립할 때 어떤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주로 타입 1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한번 고찰을 해보고 뒤에서 케이스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틱본 월에서는 수직적인 흡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연조직의 변화가 크게 없지만, 틱본 월에서는 특히 프록시말 부위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미드 페이셜 부위에서는 이제 수직적인 골 소실이 많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연조직이 좀 많이 두꺼워지게 되는 스폰테니어스 소프트 티슈 티크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틱본이면 좋겠지만 특히 한국인들에서는 틱본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틱본에서 저희가 발치를 하고 4에서 8주 사이 타입 1, 타입 2에 해당하는 시기에 임플란트를 싣게 된다면 스폰테니어스 소프트 티슈 티크닝에 의해서 연조직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조직 이식 없이 임플란트 식립과 고리식을 하고 이제 안정적인 봉합을 함으로써 연조직의 어떤 두께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수술이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처럼 띤 징지발을 가진 띤본 월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서 이제 뭐 PTG라든지 이런 연조직 처치가 좀 필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루트를 조금 남기고 하는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뭐 추가적인 연조직 이식이라든지 뿌리를 조금 남기고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최대한 적게 하면서 환자의 이제 환자의 어떤 불편함을 줄이고 환자가 더 편하게 환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쓰든지 어떤 이제 수술 테크닉을 쓰든지 간에 그것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모든 것들은 장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우리가 술식은 적게 하면서 이제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오늘 발표를 할 건데요. 4주에서 8주 사이에 저희가 조기 식립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연조직이 두꺼워지는 장점들, 그리고 염증이 줄어드는 장점들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고 발치를 하고 기다릴수록 이제 징지바 콜랩스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케이스 1입니다. 33세 여성 환자분이 2012년도에 내원을 하셨는데요. 좌측하 구치부가 저작이 불편한 관계로 내원을 하셨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브릿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지대치가 망가지고 보철의 스팬이 길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은 흔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자분이 교정을 이제 치추구 교정을 해서 이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자분이 이제 교정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주셨고,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교정을 진행을 했지만 환자 사정상 잘 내원이 되지 않았고, 구치부의 지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교정을 진행을 하다 보니 전치부에 골소실이 관찰되고 연조직의 염증이 관찰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45세가 되었던 어느 날 자연 발치가 되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임상 사진과 CT 사진을 보았을 때 엘리안 타입 3 연조직과 경조직이 모두 없는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됐을 때 4에서 8주 정도의 조기 식립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4에서 8주 사이의 장점인 연조직이 두꺼워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다릴수록 연조직이 무너지면서 저희가 치료를 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실은 당일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싶었지만 환자분 사정상 조금 지연이 돼서 이틀 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3차원적인 임플란트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측 연조직에서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이드핀을 꽂아서 협측 연조직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확인을 하고 치관 유두를 건드리지 않는 최소한의 이제 절개를 시행을 하고 플랩을 거상을 한 다음에 뼈 이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측 치조정 부위에 향하게 이제 절개를 시행을 했고요. 박리를 하고 소프트 티슈 하우징 안에 본그래프트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 이식을 한 다음에 식립구를 형성을 해놨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파노라마와 CT 비교 사진입니다. 하방에 한두 스레드만 이제 고정을 얻었지만 핀 스레드의 장점인 초기 안정을 극대화하여 이제 초기 안정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CT를 찍어보니까 이제 뼈 이식을 했던 것이 협축으로 좀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속담에서처럼 엄마 손 약손처럼 저는 엄마가 아니지만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줘서 조금 더 이제 본이 조금 더 형태를 갖추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루 9주 후에 CT를 찍을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그래도 뼈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눌러져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뭐 1주, 5주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연조직이 치유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스탠다드 사진을 보시면 12번 근심 부위에 인투 프록시말 본 하이트가 많이 낮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도 치관 유두를 건드리면서 절개를 하고 박리해서 임플란트 식립하고 본그래프트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인터프록시멀 본 하이트가 낮은 경우에는 이제 치유 과정에서 연조직이 퇴축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관 유두를 안 건드리는 방법으로 절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이제 치관 유두를 건드렸을 때는 이제 잇몸이 많이 퇴축된 상황을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케이스에서는 연조직이 잘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전치부가 결국에는 구치부의 지지가 부족해서 망가졌었기 때문에 템포러리는 이제 구치부의 지지가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투명 교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명 교정 장치에 이제 임시치아를 붙여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구치부에도 이제 지지를 더 얻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추가적으로 식립을 하고 로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루 23개월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치부의 볼은 더 안정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의 버칼 포지션, 그러니까 버칼과의 공간을 얼마나 가지느냐가 중요한데요. 틴티 선생님의 논문에서처럼 본 하우징 안에, 본 인벨롭 안에 임플란트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버칼 부분과의 이제 충분한 거리를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두꺼운 임플란트, 이너 다이아메트를 가진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는 아무래도 본 인벨롭 안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협적과의 공간을 많이 유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절개를 하고 임플란트 심으면서 이제 뼈 이식을 광범위하게 했다면 이렇게 네로우 바디를 가지는 매직코어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하더라도 버칼 쪽과 충분한 공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채소 침습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시얼 측면에서 이제 CT 섹션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협측 컨투어와의 충분한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하고 유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 후에 CT 섹션에서 제가 뭐 엄마 손, 약손을 이렇게 눌러주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뭐 그것도 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컨투어 안에 임플란트가 식립되고 뼈 이식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뼈가 더 안정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 티슈 드리븐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게 요즘 화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벨 바이오 케어에서 나왔던 임플란트 더 온 원 컨셉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세컨 서저리 후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하든 아니면 이런 이제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든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저희가 인프레션 샤덕을 하고 보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연조직의 점착이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연조직의 점착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재점착되는데 치유 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롱 정션 에피셀륨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커넥티브 티슈존이 늘어나려면 이제 뼈가 이제 높게 되는 그리고 롱 정션 에피셀륨이 길어진 만큼 포켓은 깊어지는 상황들이 생겼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체형의 임플란트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점착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면 연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철을 연결하고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점착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점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페리 임플란트 소프트 티슈 스테빌리티는 언스테이블해지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포켓이 깊어지게 되고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조직이 무너지고 이제 이것들을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채소 절개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연조직의 점착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치부의 임플란트 치료에서 저희가 칼을 더 많이 댈수록 더 많은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럼으로써 그래도 뭐 이 정도 양호한 결과를 유지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은 좌측으로 저작이 힘들다는 주소를 내원해서요 36번 발치를 하고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진행했던 환자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27번이 불편하다고 내원을 하셨는데요. 원래 좋지는 않았었는데 환자분이 유지를 원하셔서 입봉 관리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편하다고 내원을 하셔서 제가 오프인 날 다루 원장님께서 발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2주 지난 후에 환자분을 보게 되었는데요. 입안 임상 사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연조직은 이제 치유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저희가 더 오래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 더 빨리 임플란트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자발적인 고령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치조골이 협측의 월이 이제 무너지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프트 티슈 하우징이 컬랩스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발적인 골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지연 식립을 하기보다는 4에서 8주 정도에 잇몸이 아물었다고 하면 좀 조기 식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환자의 이제 자발적인 치유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잇몸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것이 이렇게 베이살본이 넓은 케이스에서는 자발적인 골 치유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수술 사진과 함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플랩을 많이 여는 것이 당연히 좋지 않기 때문에 매직 스플릿과 매직 익스펜더를 통해서 식립골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종골을 이식을 하면서 이제 본 익스펜더를 이용을 해서 본 컴팩션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술 전과 술 후의 비교 사진인데요. 특별히 뭐 절개나 봉합을 하지는 않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술 전후 비교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파노라마 CT에서 뭔가 조금 더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서 치유를 한번 관찰해 볼 건데, 일단 플랩을 많이 거상하지 않고 익스펜더를 이용해서 사이트 프리퍼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종골을 이식을 하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컴팩션을 진행을 했고요. 상악동의 얇은 잔종골에 초기 안정을 얻으면서 상악동 거상을 시행하는 방법인 사이너스 범프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고, 이런 얇은 상악동 저에서도 핀스레드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초기 안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소 침습부 수술을 하고 이제 파노라마 CT 경과 사진을 보시면 뭔가 좀 개선돼 가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전에 생각을 했던 것처럼 버칼 쪽에 충분한 이제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고 상악동저에서 안정적인 핀스레드 이용해서 초기 안정을 얻게 되고, 그리고 플랩을 최소한으로 열어서 자발적으로 이제 환자의 치유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의 이제 치유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골이 잘 치유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이번 발표 전에 환자분이 오시길 바랬었는데 워낙 좀 바쁘신 분이라 취소를 좀 자주 하셔서 어제 환자분이 이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뭐 평클 내다가. 그래서 간만에 이제 팔로업 CT를 찍을 수가 있었는데요. CT 사진을 보시면 뭔가 조금 더 잘 유지가 되고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아마 착한 분들한테는 잘 보일 건데요.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은 잘 관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54세 남성 환자분인데요. 오른쪽으로 식사를 할 수가 없다는 주소로 이제 내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임플란트를 어떻게 이제 식립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즉시 식립을 계획을 했었고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임상 사진에서 보시듯이 연조직의 염증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발치를 하고 즉시 식립을 하게 되면 연조직의 치유를 좀 예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뭔가 염증이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증이 좀 소실된 시점에서 임플란트를 좀 최대한 빨리 심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4주에서 8주 정도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을 해왔고, 환자 사정상 수술 후 2달째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악은 프리핸드로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고요. 상악은 발치 전에 CT 사진을 보시면 이제 뼈가 많이 녹아 있었고, 이제 족구 경사진골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연조직이 두꺼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가이드를 제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치약 부위가 길고 보철이 많은 경우, 그리고 또 보철이 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합을 잘 하기 위해서 레진 마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가이드를 만들 때
좀 정확한 정합 포인트를 잡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가이드를 사용을 하면 좋은 위치 임플란트 식립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잔존 보철이 흔들리고 무치약 부위가 긴 경우에는 이제 수술할 때 분명히 에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계획과 수술 단계에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가이드 핀을 이용을 하는 것이 가이드 핀을 이용한 파셜 가이드, 아미 GPS 가이드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번과 16번은 상악동 거상을 동시에 하면서 임플란트 진행을 했고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핀이 협축으로 좀 꽂힌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가이드핀을 확인을 하고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식립구를 조금 더 구개측에 형성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축에 볼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컨투어링 오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소프트 티슈 허징 컨셉을 이용해서 절개를 최소한의 절개를 하고 이제 고리식을 한 다음에 식립구를 형성을 하고 임플란트를 좀 더 구개측에 식립구를 형성을 하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해서 좋은 결과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점과 수로 비교를 해보시면 연조직이 개선이 되면서 임플란트도 적절히 식립이 되었고 안정적으로 연조직이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악은 이제 프리핸드로 식립을 하였고 물론 이제 가이드 핀을 이용해서 식립 위치를 확인을 했고요. 상악은 파셜 가이드인 아미 핀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좋은 위치에 식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이 리콜을 잘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왼쪽도 손을 좀 봐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안 오셨고, 그리고 오른쪽도 이제 술 전에 이렇게 염증이 심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될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환자분이 한 2년 반 만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걱정했던 수술했던 부위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도 좋지 않았던 이제 좌측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내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전치부도 상악 전치부도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임플란트 식립을 언제 할 것인가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뭐 전치부는 즉시 식립, 하악 대구치는 이제 뭐 이미 빠졌던 임플란트 부위에 이제 재식립을 계획을 했고요. 염증이 심했던 3번과 5번 브릿지는 이제 발치를 하고 연조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루 6개월째, 발치 후 6개월째, 아미, GPS, 아미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가이드 핀을 꽂아봤을 때 이렇게 뼈가 이제 좁고 경사지고 베이살본도 좀 좁은 경우에 이제 식립 위치가 제일 중요할 건데요. 이렇게 가이드 핀을 꽂고 이거보다 조금 더 구개측으로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이제 풀 가이드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었을 때 수술 중에 식립 위치를 이동을 하는 것이 되게 힘든데요. 이런 파셜 가이드인 핀 가이드 이용을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좁고 경사진 부분에서는 이제 정확한 위치를 임플란트 식립이 가이드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 핀을 이용을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식립구의 위치를 수정하는 것이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측의 볼륨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간단한 절개를 통해서 소프트 티슈 하진 안에 뼈 이식을 하였고요. 뼈 이식 후에 식립구를 형성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 전후를 비교를 해보시면 컨투어가 많이 회복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하방에 이제 뼈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핀스레드로 이제 하방에서만 고정을 얻었고 이제 위쪽에 이제 연조직이 많이 있는 부분들 좁고 경사진 부분에서는 롱커프를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최소 침습적으로 이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철 과정에서 환자가 왜 이렇게 빨리 망가지고 안 좋아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찰하면서 이제 교합 평면을 좀 개선을 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디지털 상에서 이제 눈대중을 통해서 이제 개선을 했는데 이걸로는 좀 한계가 있다.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합 평면판을 이용을 해서 마운팅을 하였고 뭐 이제 교합 평면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교합 조정할 부분들, 에딩할 부분들을 기공사와 같이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수술하느라 좀 너무 힘이 빠지게 되면 어, 보철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주는 대로, 기공소에서 만들어주는 대로 이제 보철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채소침습적으로 수술하게 됐을 때는 이제 보철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에너지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공소와 디지털적으로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보철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 수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술전과 수루의 초진과 이제 파이널 딜리버리 했을 때 비교 사진을 보시면 좋은 위치의 임플란트가 식립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연조직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팔로우 했던 13번을 위주로 이제 보시면 이제 협측에 컨터링 오그멘테이션 했던 부분 소프트 티슈 하우징 안에 좋은 위치의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골이 안정된 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23번 부위도 연조직을 안정을 시키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베이스본이 좁고 이런 경우엔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가이드 핀을 이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측에 이제 이게 골이 잘 됐을까? 특히나 베이살본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CT 단면을 이렇게 엑시얼 측으로 돌려가면서 봐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틴티 선생님의 논문에서 이제 본이 하우징 안에 본 인벨럽 안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상의 임상에서 저희가 이제 디펙트를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데 이런 경우에 징지바가 콜랩스 되는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또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3차원적인 포지션, 협측의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베이살본이 좁은 경우에는 이제 롱커프를 가진 임플란트, 그리고 하방에서 이제 초기 안정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핀스레드를 가진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베이살본이 좁을수록 이런 최소한의 절개로 소프트 티슈 하우징 안에 이제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 심는 것이 더 예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조직이 좀 불안정한 경우에는 저희가 임프레션과 보철하는 과정에서 연조직의 점작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환자의 친퇴축을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 티슈 게이트 클로저의 컨셉을 가지고 그런 컨셉을 가진 임플란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어쩌다가 이렇게 환자분이 오셔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지만 저도 예전에 돌아보면 환자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임플란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사용을 했을 때도요. 그래서 기존의 투피스 임플란트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정성스럽게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이제 묻어놨다가 다시 이제 세컨 서저리를 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고 저의 노력을 환자분도 인정을 해주셨지만 환자분께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이었고 환자분이 리콜을 할 때마다 굉장히 경직돼 있고 긴장을 하시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채소 침습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제 채소 침습으로 수술을 하고 보철에 신경 써드리고 똑같이 이제 정상을 다했는데 환자분께는 이게 훨씬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불편하지 않게 일상에 빠르게 복귀해서 저희가 심미적이거나 이제 기능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게 선생님들께서 일상적인 진료의 과정 속에서 환자분들께 이제 더 경쟁력 있고 차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톡방을 이용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